저는 학생 때는 정형외과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기 싫은 거였는데? 근데 인턴을 하는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학생 때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스튜디오 S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분의 학부모님이시고 전문의시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러면서 스튜디오 S의 애청자기도 하신 게스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과 88학번 김지형입니다. 94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다음에 지금은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S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많이 봤어요. 서울대학교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공부 동기부여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그걸 많이 봤는데 공감이 되는 내용도 많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 드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규민 학생이 이 스튜디오 S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의학과 저 후배기도 하고 아주 까마득한 후배라서 뭐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어떤 동기로 공부했는지 공부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너무 이상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민 학생이 영상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고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상들이 더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연해서 저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들어갔으면 상당히 공부를 잘했을 거고 뭔가 비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 의견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선배님께서 88학번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학창 시절에 우리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언제부터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회상 가능하십니까? 초등학교 때는 별로 기억나는 건 별로 없었고 중학교 때는 영어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 영어가 영어를 싫다는 싫어했다. 이야기를 수학쌤도 하고 영어쌤도 하고 그랬어요. 영어쌤께는 영어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영어쌤께 드리고 수학 시간에는 왜 각도 A, B, C라고 하냐 각 하나다로 바꿔달라. 왜? 근데 이제 이쯤 돼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라면서 언제쯤 공부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고등학교 들 때 거예요. 공부했어요. 예. 처음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대학 가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분위기가 공부하라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가보니까 이제 네. 서서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교로 가야 되는 거구나. 분위기가. 그리고 서울대학교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가야겠다. 그때 그래서 아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수업 시간에 딴짓은 안 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근데 중학교 때도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딴짓은 전혀 안 했어요. 그걸 잘 들었죠. 그러니까 그 웬만한 중학교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잘 듣기만 하면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험 시간에 시험 공부 그때만 좀 반짝 공부하고 네. 평소에 놀고 반짝 공부하고 평소에 놀고 맞아요. 그랬어도 웬만큼 된 이유가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잘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좋아했어요. 수학 좋죠?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맛이 났던 거예요. 수학 시간이 잘 이해되니까. 당시 제 탑이 물리학과였어요. 수석은 항상 물리학과에서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물리학과를 원했어요. 물리를 좋아했어요. 물리가 제일 재밌었어요. 모여서 칠 때마다 한 번은 붙었다, 한 번 떨어졌다, 한 번 붙었다, 한 번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불안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의대가 약간 안정지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리학과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때 물리학과가 막 60명이 모집인가 50명 모집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낮춰가자 해서 낮춰간 게 의학과였어요. 의학과 전자공학과가 아마 그 다음 그 카트라니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 보면 좀 세월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죠. 다문화 내지는 다변화되잖아요. 사회가 네.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물론 의사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와서 열심히 하면 좋죠. 네. 의사라는 사회에서는 좋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건강한 게 아니죠. 그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연예계 가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유튜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지금 사회가 네. 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회 전체는 이전보다는 훨씬 다변화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 입시라는 그 좁은 틀 안에서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것이 조금 아쉽죠. 아쉬운 점. 네. 의사가 특별히 더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학생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뭘 해야 되는 생각이 잘 없잖아요. 본 게 별로 없으니까. 본 게 학교 선생님, 네. 자기 부모님 직업, 네. 그다음에 뭐 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맞아요, 더 맞아요. 없었어요. 네. 뭐 TV에 나오는 배우 아니면 뭐 사회자 뭐 이런 거밖에 없지. 네, 네. 본 게 없잖아요. 저도 사실 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도 특별한 생각은 아니었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카트라인이 다음에 뭐 할까? 물리학과는 좀 힘들겠다. 다음 뭐 할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의사 이야기라든지 뭐 과 이야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한 뭐 고3 중간쯤에서 그러면 뭐 할까 하다가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네. 의사가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뭐 그러면 뭐 의사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예. 너무 이상하죠. 젊은이들에게 꿈과 힘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꼭 동의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본 게 있어야 꿈이 있지. 맞아요. 어떻게 그 꿈을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주입된 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예.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공부하는 네. 것조차. 근데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꿈을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예. 꿈을 늦게 찾아올 수 있죠. 사실 지금 저도 계속 저희 꿈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매번 달라지고 있어요. 해마다 내 목표를 세우는데 그때마다 예. 아, 올해는 이걸 해야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예. 하나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평생을 그걸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꿈을 막 정해야 돼서 안달인 친구들이 있어요. 막 수시 쓰려면 꿈 정해야 된다, 왜 못 정했지? 이렇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성익 쌤이라고 아세요? 저희한테 댓글 한번 달아주셨어요. EBS 정성익 쌤이요. 예, 예. EBS 강사분인데 그분이 올린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자기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잘해서 교사가 됐는데 교사 자기 천직이었다. 정말 잘 맞았다. 네네. 근데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 꿈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기계였을 뿐이지 꿈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처음에 절반은 동의해요. 그분이 고3 담임쌤이고 많은 학생들 대하면서 느꼈던 점이고 자기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서 한 거고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는 꿈을 가질 만큼 경험을 쌓지 못했어요. 학교밖에 안 다녔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시에다가 자도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쵸. 보면 예. 꿈을 위해서 막 매진했다는 걸 써야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꿈을 정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매진을 해요. 그 자기 꾸며진 꿈이지. 맞아요. 예,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막 하니까 꿈을 찾아가는 거지 정작 꿈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죠. 그 입시에 맞춰가지고 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꿈이 없다. 그럼 나 솔직히 아직 꿈이 없다. 미래를 위해서 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 없이 갔어요. 갔는데 재밌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정말. 네. 그래서 꿈이 없다. 그러면 의사도 좋아요. 꿈이 없으면 의사 좋아요. 의사 생활이 엄청 넓어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좋아요. 우리 선배님께서는 현직 의사시잖아요. 네. 선배님 계실 때, 그러니까 학생이실 때 의대생 공부량이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처럼 많았겠지만. 지금처럼 많았죠. 예, 얼마나 하셨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네. 약간 암기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예. 나중에 공부법에 대한 시간이 있죠. 예. 근데 제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고등학교 공부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뭐 확신까지는 아니고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예. 의대 공부는 그렇게 안 돼요. 의대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 멘토들이 하는 거 그처럼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외우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엄청 많죠. 어... 이해가 안 되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서 외우는 이해가 거예요. 안 되는데 외워야 돼요? 자, 국사를 해볼게요. 예. 국사는 그 시대를 가보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깊이는 없어요. 누가 무슨 당병책을 만들었고 뭐 서민들을 위해서 뭐 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예. 이해되죠. 그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거 다 외우게 됐잖아요. 외우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내용이 계속 많으면 이제 그게 의대 공부예요. 시험지가 책 한 권이에요. 생리학 시간 뭐 어우. 해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쫙 쓰면 이제 문제 있고 답 쓰고 문제 있고 답 쓰다 보면 땡하예요. 끝까지 다 안 봐도 돼요. 왜? 어차피 예. 다른 애들 다 끝까지 못 보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어쩌다가 고르게 되신 거예요? 언제 고르죠? 보통 학생 때는 모르고 예. 인턴을 하면서 여러 과를 돌아요. 이렇게 네. 한 달씩 또 돌다가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과를 고르죠. 음. 저는 학생 때는 정형외과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과, 하나는 정형외과. 정신과는 네. 환자들과 대하는 것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아. 내가 그분들과 대화하다가 내가 약간 정형외과는
그 유명한 해부학이 본과 때 해부학을 하는데 네. 해부학이 제일 어려울 게 많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정형외과 레지던트 하는 동안 그 해부학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해부학 세미나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걸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형외과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 하기 싫은 거였는데? 근데 인턴을 하는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학생 때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과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까먹고 있다가 네. 그런데 하필 또 정형외과 그 인턴을 돈 거는데 수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인공 만들다고 나사 쪼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예. 남자들의 로망, 망치 토, 닦고 조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예. 재밌어요 이게. 얼떨결에 정형외과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결정된 게 좀 많네요. 네. 근데 후회는 없으시고. 예, 정형외과 정말 좋아요. 오. 그러다가 딱 1년차 되면서 내가 해부학 때문에 싫어했었지. 안 가기로 했었는데 얼떨결에 왔구나. 이렇게 그게 딱 깨달은 거예요. 1년차 때 해부학 세미나 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정형외과 선생님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수험생 친구들 공부할 때 뭐 이런 자세로 해라라든지 뭐 이런 자세는 하지 말라라든지 조언을 주실 게 있나요? 예. 어떤 자세가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네. 한 자세를 계속 하는 게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스탠드로 쳐요. 스탠드가 네. 이게 불을 비추고 있는 스탠드고요. 네. 이게 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끈이 상당히 텐션이 많이 작겠죠. 네. 그러면 그 자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본다, TV를 많이 본다. 그러면 계속 뒤쪽에 있는 근육이 한 자세에서 계속 힘을 받고 있거든요. 마치 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구나. 팔을 들고 있으면 네. 막 응원도 하고 막 하잖아요. 30분 네. 동안 막 이럴 때는 오히려 견디는데 네. 10분 동안만 듣고 있으면 이게 힘들어서 못 해요. 같은 자세라서. 같은 자세라서. 아. 그러니까 똑같은 근육이 똑같은 힘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좋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앉아서 막 보고 네. 있으면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목이랑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여름껏 바꿔야죠. 누워서 할까요? 한숨 했으면 적어서 공부할 게 있고 칠판 같은 데 쓰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말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자세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소요학파, 그러니까 소요. 예, 이렇게 예. 산책하면서 공부한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되고 입체적으로 들리죠. 자기가 말한 것을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자세도 좋죠. 정형외과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산만하니까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칸막이 치고 다 앉아있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하시잖아요.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가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꾸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덜 아파요. 그리고 허리 삐뚤어졌다, 뭐 골반이 틀어졌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다리 길은 사람이 조금씩 달라요. 양쪽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세를 자꾸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서 녹화할까요? 좋죠.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그냥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1,500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의대 지망생이 제가 보기엔 절반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들어오면은 의대 나와서 뭐 할 거니 물어보면 전부 의사요 밖에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고 의대 나와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직업이 혹시 또 있나요? 많겠죠? 많죠. 그렇죠. 그 의사라는 자체는 그날 큰 하나의 군이에요, 군. 예를 들면 뭐 연예인 하면 연예인 가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많잖아요. 네. 토크 가수, MC도 배우, 있고 탤런트. 많잖아요. 네. 그처럼 의사라는 자체가 하나의 큰 군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알려진 일반인들이 알려진 군이 직접 환자를 대면하면서 진료하면서 수술하면서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지. 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또 딴 거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연구를 많이 하죠. 실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혼자서 쥐 잡고 토끼 잡고 막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도 있죠. 작가. 셜록 홈즈 아세요? 예. 작가 누구죠? 코난 도일 아닌가요? 코난 도일이 안과에 산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분이 자기 의대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막 추리하는 거 있죠. 예. 이걸 보면서 추리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모델로 해서 만든 게 홈즈라고 들었어요. 의사분들이 수술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 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라 네. 흥미롭네요. 의대 준비하는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의대과 가고 싶다? 예. 일단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공부를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과가 돼버렸어요. 그때도 뭐 못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다 도움돼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하와 벡터 배워가지고 의대 가서 못 써먹냐. 여러분들 물리 잘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써먹냐.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써먹는지 알면 많이 써먹어요. 그냥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즐겁게 공부하고 그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의사가 되든 다른 걸 하든 뭘 하든 다 씁니다. 네. 공부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드릴 때가 왔어요. 네. 선배님께서는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는